어제 한 아이돌 걸그룹 멤버였던 A씨 어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꿈을 위해 노력하던 딸이었는데 데뷔 2달 만에 팀을 나오게 됐다. 이유는 소속사 대표의 갑질과 강제 성추행 때문이다. 이런 내용. 사실이라면 꽤나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K-팝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 상품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켠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데 함께하고 있는 내부 제보자 모셨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그 기획사에서 근무했던 분이세요. 허유정 씨,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그 기획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 A&R 팀에서 이제 팀장으로 재직했었어요. A&R 팀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신인 개발의 아, 총괄 뭐 컨텐츠까지 다. 예. 신인 개발, 뭐 총괄 컨텐츠들 개발하는 이런 역할을 하셨던 네네. 우리 허유정 씨 역시 전에 가수로 활동을 하셨던 적이 있는 분이신 네,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또 연구도 하고 계시고 케이팝에 대해서. 네. 자, 그럼 피해 멤버하고도 가까운 사이셨겠어요? 피해 멤버를 제가 직접 캐스팅을 해서 데려왔어요. 아, 그런 정도 네. 사이셨습니까?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피해 멤버의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직접 듣고 오죠. 가벼운 스킨십이었던 신체적 접촉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는 이제 내 몸도 그만 터치하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가 몇 번이나 저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음에도 저는 듣지 않았고, 제 눈과 귀를 닫은 결과 제 아이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을 겪었다라고 어머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일인지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감이 안 잡힐 것 같습니다. 어떤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던 건가요? 제가 막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걸그룹 멤버에게 기획사 대표는 뭐 갑의 위치일 텐데, 오죽했으면 그 대표를 향해서 이 A씨, 걸그룹 mem버 A씨가 "내 몸을 그만 터치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는 건 이건 참다 참다 한 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상당히,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성추행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여기서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 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좀 짐작할 수 있게 어떤 사례들, 목격하시거나 들으신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재직할 때는 이 일이 있기 전이어서 제가 예. 목격한 건 없고요. 예. 제가 들었을 때는 좀 권위를 이용해서 뭐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뭐 휘바람을 불어서 심리적으로 곁에 있다는 걸 인지시키면서 괴롭힌다거나 뭔가 성접촉을 하려고 계속 시도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성적인 접촉도 시도를 했다. 지금 어머님 말씀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더욱 부담스러워졌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미성년일 때도 계속해서 부적절한 그런 신체 접촉, 성적 접촉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접촉이라기보다 성추행을 당한 거고요. 예. 그런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언어 폭력, 다른 말로 하면 성희롱도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당사자들 동의 얻은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식의 성희롱, 언어 폭력이 있었어요? 뭐 기자회견에서 다뤘던 네. 내용 가져와 보면 뭐 일단은 뭐 "사귀자. 여자친구 해 달라." 사귀자. 네.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이건 성인이 된 후에? 미성년자 때부터 하, 지속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사귀자. 네. 뭐 소원 들어 달라고 하면서 "내 여자친구 해 주면 안 되겠냐." 어. 참. 예. 지금 이 지금 가해자가 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 분이세요? 20대 초반입니다 지금. 피해자 말고. 피해자요, 가해자. 예, 대표. 가해자는 뭐 한 가정의 가장이신. 나이대가 한 그럼 40-50 대신가요? 네. 예. 지금 이 기자회견을 보면 당사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런 피해를 당한 연습생이나 멤버들이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A씨 외에도? 제가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좀 행적을 찾으려고 네. 했더니 꽤 많더라고요. 꽤 많다는 게 그럼 한 5손가락. 안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소송 네.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막 크진 않은데 네. 한 명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A씨 사례 외에도 그 소속사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그러셨어요. 네네. A씨 사례 외에 어떤 일들을 또 목격하신 겁니까? 뭐 아이들을 너무 심하게 편애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있던 회사 말고 그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네. 직원들 월급 뭐 트레이너들 월급 계속 밀리면서 뭐 가방을 선물하는 일이 덜어 있었고요. 직원들 월급은 못 주는데 특정 멤버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뭘 제가 이제 오늘 혼자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반론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멤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인센티브처럼 뭐 명품 선물을 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권위적으로 음. 뭔가 나한테 잘 보이면 좋은 음. 걸 해주는 그런 아.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잘 보이면 네. 그럼 말하자면 어떤 뭔가를 뭐 성희롱을 했거나 뭔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거나 잘 따라오면 뭐 대가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예. 조금 어렵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예를 들어 밉보이면 예. 뭐 불이익을 줬다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학부모들에게 그러니까 멤버들의 부모에게 현금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이것도 제가 증언을 찾아서 예. 당사자에게 들은 내용인데요. 예. 제가 있던 회사 말고 그전에 계속 이 대표가 계속 회사를 영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 있던 아티스트나 뭐 연습생 뭐 누군지 특정되지 않게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앨범이나 뭐 활동에 필요한 음. 그 현금을 학부모에게 따로 전화해서 요청해서 받아내고 또 아티스트나 뭐 연습생에게는 모르게 음. 해서 나중에 알게 돼서 되게 분노하고 이거 진짜 옛날에나 있던 일 아니에요? 앨범 내려면 맞습니다. 돈을 가져와라. 맞습니다. 사실은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돈을 맞습니다. 가져와라. 앨범 사재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멤버들이 돈을 내라. 네.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사실상 사직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현금을 받은 정황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 A씨가 소속사 대표를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 소속사 대표 측에서는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해왔다. 그걸 거부하자 형사 고소를 한 점 유감이다. 이 말은 금전 요구를 했는데 안 통하니까 고소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본질을 흐리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많은 기자회견의 내용 중에서 이것만 낸 것도 네. 뭐 우선 제 입장은 예. 위로금을 거부해서 고소를 하는 거면 어차피 증거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바로 빨리 받아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6개월을 기다릴까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피해자가 대표 때문에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치유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래도 그 친구가 아이돌을 계속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북돋아 주고 잘 네. 될 거라고 얘기해 주고 뭐 춤 레슨이나 연기 레슨 계속 권유하고 해서 좀 안정을 찾아갔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 수 있었어요. 열고 고소를 한 거다. 네, 6개월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란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고. 뭐 위로금을 요구했다. 돈으로 합의를 요구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이제 계속 막 각서도 쓰고 했어요. 각서라 하면 그 소속사 대표가 직접 쓴 네, 성추행을 성추행. 인정하는 자필각서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필각서도 쓰고 녹음도 다 됐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아이한테 변화하는 게 없이 괴롭히니까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할 거면 그냥 다 안 할 테니까 아이를 앞날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바로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갔거든요.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저희가 각서를 쓰게 하고 네. 사실 저희가 이 기획사 대표 측 입장도 직접 듣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점은 알려드리고요. 아무튼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고 명명백백한 수사와 결론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보기로 하죠. 그나저나 제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 쭉 보면서 이 사건 접하면서 놀란 건 우리 K-팝의 위상이 지금 어느 정도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건 20-30년 전에나 있었던 기획사 갑질
뭐 성폭력, 뭐 노예 계약 이거 네. 옛날 얘기 아닌가? 지금도 이런다고?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전의 관행들 그 악습들이 이어지는 곡들이 있습니까? 꽤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육성 시스템을 잘 자리 잡게 하고 싶어서 박사 과정까지 시작을 했는데 예.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막 때리는 것도 있었고 되게 맞아요. 심했는데 요즘은 많이 괜찮아지긴 했어요. 예예. 특히 큰 기획사의 경우에는 뭐 연습 시간도 줄이고 10시 예. 넘으면 가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음. 되고 있는데 사실 작은 기획사일수록 뭔가 대표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소통이 많아야 되는 회사일수록 꽤 있더라고요. 여전히 이런 악습이 남아 있다. 네. 뭐 여전히 있어요. 이걸 데이터로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업계에 쭉 계셨던 분으로서 한 요 정도 몇 퍼센트 정도는 여전히 이렇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추정이? 불가능한 것 그거 같아요. 불가능해요. 네. 왜냐면 다만 저는 질적 연구로 예. 이건 예. 인터뷰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아주 극소수는 아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근데 제가 이례적이었으면. 한 50명 인터뷰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음. 피해를 당한 친구들이 뭐 손에 꼽게 있다. 네. 그리고 음. 간접적인 피해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기까지 그 걸그룹 멤버, 부모님 또 허윤정 씨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허유정 씨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연구들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대안, 개선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방송 인터뷰를 여기서 좀 줄이고요. 조금만 더 허유정 씨와 함께 허심탄회한 이야기 유튜브로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우리 허유정 씨와 조금만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간이 조금 되니까 여유로우니까 허유정 님에 대한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허유정 씨께서는 원래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셨던 거예요. 네. 제가 항상 소개할 때 예. 뭐 아이돌 데뷔했고 아이돌 키워드 받고 아이돌 연구하고 있는 음. 허유정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즘은 정말 본인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수로 무대 위에서 뛰다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가수들을 발굴하고 캐스팅해서 프로듀싱하고 데뷔시키는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쵸. 허유정 씨도 그런 케이스라고 네.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예. 그럼 걸그룹으로 데뷔하셨던 건 언제일까요?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2014년. 활동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멤버 중에 아픈 친구가 있어서 금방 음. 해체하고 이제 음. 그다음에 제가 더 활동하려고 회사도 들어가고 하다가 저도 뭐 잘 안 풀렸는데 음. 지금은 뭐 찬란했던 시절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네. 담담하게 말씀하죠. 잘 안 풀렸는데. 네. 잘 안 풀렸는데 뭐 그랬기에 지금 연구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인제 기획사에 들어가서 직원으로서 캐스팅도 하고 뭐 연출도 하고 발굴도 하고 이런 것들 하시다가 지금 케이팝으로 박사학위를 따신 거예요? 지금 딱 공부 중이신 거예요? 공부 중에 공부 있습니다. 중이신 거 네. 박사 과정에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케이팝으로 박사 과정을 받고 계시면서 이런 사례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하신 거죠? 문화예술 경영 정확히 말하면 문화예술 예. 경영에 콘텐츠 경영 전공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석사학위를 아이돌 지망생 한 318명 정도를 설문을 해서 아. 이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을 때 이제 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가 네 연구를 음. 했습니다. 318명 아까 전에 50 명이라고 하셨는데 훨씬 더 많은 수네요. 이게 양적 연구는 네. 설문을 진행해서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 200~300명 넘게 해야 되고요. 질적 연구는 이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50명 정도. 네. 깊이 있게 질적 연구한 사람은 50 명이고 네. 설문조사 돌린 건 한 318명이면 꽤 많은 수입니다. 네. 아이돌 지망생 그러니까 연습생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318명이면 꽤 많은 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서 인제 현실을 보니까 20-30년 전에 이 케이팝 세계 그땐 이제 케이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라고 해야 돼요? 연예계. 네. 예. 연예계에 있었던 악습들이 여전히 좀 그 잔재가 남아 있더라라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네. 그걸 막 발견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제가 질적 연구를 하면서 이제 좀 추이를 보자. 어떻게 음. 구조가 육성 시스템이 변경되고 예. 있는지 예. 해서 이제 나이대가 좀 높은
이제 저희 선배님 뭐 예. 가수분들 연습생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지금 현재 연습생 하고 있는 친구들 예. 이렇게 좀 한 15년, 음. 10년, 15년 이렇게 추이를 봤는데 여전히 악행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형 큰 기획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들은 확실히 나아진 거죠? 예전보다. 나아져야 되니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계속 이런 어. 인터뷰를 하면 네. 언급하는 게 엔터라는 곳이 네. 어떻게 보면 예체능 뭐 예고 준비하는 예. 친구들로 예. 이제 동등? 약간 비슷하게 교육 커리큘럼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가서 뭐 음. 밥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연습을 똑같이 하니까. 음. 근데 학교나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거기 교육자가 아예 없어요, 거의. 네, 저는 이제 중등교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엔터를 갔는데 제가 이제 신인개발팀 하면서 예. 이제 친구들도 많아지고 예, 이제 예. 교류를 하거든요. 예. 하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엔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네. 딴 건 아니고 음악을 하던 친구였는데 교직을 어. 땄는데 교육적으로 무지한 아하. 이제 분들이 많고 예전에는 뭐 예. 운전만 잘하면 엔터 매니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시절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뭐 이런 엔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학원 같은 것도 많이 생겼거든요. 뭐 교육이라던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이들의 교육적인 걸 무시하고 그냥 대표랑 1대1 아. 다이렉트로 케어를 한다든지 하면은 아무것도 교육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24시간 동안 감시하고 숙소 생활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감정 노동도 아이들이 자동으로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완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정말요? 예.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진짜 큰 기획사에서는 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거기 뭐 네. 빌딩도 엄청 좋고 뭐 직원도 많고 직원도 막 똑똑한 체계적이고 직원들 막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경쟁률 엄청 높고 네. 이런 곳은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그나마 생각하지만 낫겠지. 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성적 착취 막 이런 건 때리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건 분명히 예전처럼 그런 곳이 그렇진 않지만 네. 우리가 생각 못하는 말하자면 거기 굉장히 어린 학생들 옛날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부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숙소 생활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맞는 수준의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교육적인 교육자가 그렇죠. 없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는 네. 맞네. 그러고 보니까 예전보다 기획사에서 연습생하는 나이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지- 그 눈높이에 맞게 뭔가가 시스템이 돌아가는가는 우리가 또 다르게 볼 측면이네요. 맞습니다. 뭐 예. 사실 요즘 오디션 12살부터 12살이요? 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와. 되게 계속 어려지다 보니까 네. 학업이랑 네. 그 가수 활동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지게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예전보다 많이 아시고 하다 보니까 네. 어릴 때 반짝시켜서 안 되겠다 하면은 바로 빼서 공부를 시키자. 아예 차라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해보고 네. 아니면 빨리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 빼가지고 공부시켜야 돼 이런 거예요? 네, 그런 의미도 아.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고 기획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아이들이 어려야지 네. 최대한 뭐 문제들을 줄여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폭력 이런 것 때문에 또 그치, 그치. 데뷔까지 했는데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찍 관리하는 네, 게 일찍 좋구나. 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 12살이 이제 오디션 거의 시작이라고 와. 평균적으로. 그렇군요. 네.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정도 눈높이에 맞는 케어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니다. 너무 부족하다. 네, 많이 그 부족합니다. 말씀이에요. 정말 사소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인터뷰한 친구 중에서 되게 어린 친구였어요. 중학생이었는데 네. 기획사에 있는 이제 나이 많은 음흠. 이제 담당해 주시는 직원분이 거의 엄마 뻘이었는데 누나라고 부르게 했대요. 근데 되게 사소한 건데 남자아이들이 지망생이었구나. 네, 남자인 친구였는데 네. 누나라고 자꾸 부르게 하니까 이게 자기한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 엄마 친구한테 회사를 가면 누나라고 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실장님이면 실장님, 부장님, 팀장님, 팀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네. 왜 누나라고 부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어. 그분이 좀 그것도 폭력이에요. 그럼요. 그건 직장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누나라고 불러 12살짜리한테 네, 약간 말하는 강압적으로. 나 지금 40대인데. 네. 그렇군요. 그것도 스트레스다. 어린이 입장에선 어린인데 12살 네. 어린인데 스트레스일 수 있죠.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세심하게 케어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오히려. 완전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크게 본다면은 큰 기획사조차도 아직 수준이 안 됐다는 얘기고 조금만 더 좁혀 보죠. 20-30년 전에나 있었을 법한 어떤 착취, 성적 착취, 뭐 혹은 뭐 노동력 착취, 또 언어 폭력, 뭐 각종 갑질, 뭐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그러니까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까지 이런 일들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비일비재하긴 한데 뭐 통계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음.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정말 회사마다 다르고 또 좋은 대표님들도 있기 때문에 예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예. 뭐 제가 사례들을 안 좋은 것만 뭐 말씀을 예. 드리자면 예. 이게 대표에 또 국한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트레이너 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렇지.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들이 다 뭔가 교육적으로 뭐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런 거를 막 받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잘못인지 모르고 이제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또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트레이너가 이제 여자 남자 아이돌 연습생들을 네. 뭐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에서 네. 운동을 시키는데 뭐 당연하다고 이제 헬스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 붙는 옷 뭐 약간 드러나는 옷을 입혀서 네. 남자 여자 이렇게 짝지어서 운동을 하게 한다든가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잡아주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이제 분의 말로는 이제 그럴 때 되게 민망했고 그런 일을 여러분 남녀공학에서 중학교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신문에 그럼요. 당장 나올 일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연예계 그러니까 엔터 사업계에서는 그냥 공공연하게 뭐 그게 뭐 너희네들은 연예인인데 딱 달라붙는 옷 입어야지. 맞습니다. 남녀가 어울려서 춤도 뭐 춰야 되는데 그까짓 거 뭐 윗몸 일으키기 못 잡아줘?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고. 네. 예전에 저는 뭐 워낙 오랫동안 인터뷰를 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기획사에서 그 기타를 가지고 뭐 폭력을 뭐 엎드려 뻗쳐 시킨다든지 이런 거 있었거든요. 군대식. 그런 것도 혹시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요즘은 뭐 잠을 못 자게 한다든가 일어서 있게 한다든가 지금도요? 최근에 들었던 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와. 그리고 뭐 CCTV가 다 달려 있다 보니까 예. CCTV를 봤을 때 애가 잠깐이라도 앉아 있거나 연습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고 그 학생은 그럼 몇 살쯤 그 아이돌은 몇 살쯤 되는 다 뭐 다 중고등학생이고요. 중고등학생이죠. 네. 그리고 뭐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음. 뭐 추운데 히터를 절대 못 켜게 하고 왜요? 피부 상한다고. 피부 상한다고? 네. 그래서 막 동상 걸리게 생겼는데? 네. 가면은 아이들이 다 패딩 막 꽁꽁 싸매고 있고 그 피부 상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히터값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자, 연구한 사례들 중에 그러면 좀 이런 일이 여태까지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 이런 거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 좀 충격적인 사례들이 있으면은 연구한 결과들이니까 누군진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뭔가 음. '이거 왜 형사 고소 안 했지? 내가 도와줘야 되나?'라고 생각한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왜 뭐 폭력? 근데 뭐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예. 뭐 맞은 친구들도 많고 예. 여자 아이돌은 이제 성적으로 뭐 음. 그런 거 되게 많고 이게 제가 음. 연구한 대상자들을 그래도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차라리 제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예예. 네 저는 사실 되게 예. 할 말이 있으면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네. 제가 저한테 상담 오는 친구들한테도 뭐 비법이다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원래 막 슈퍼스타가 꿈이 아니었던 연습생이었어요. 그래서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네. 누가 그런 제의를 하거나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왔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네. 뭐 어떤 매니저님이 저한테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영화 보러 가자." 밤에. 네. 밤에 밤이었어요. 그냥 연습이 늦게 끝나는데 아니 밤에 왜 영화를 보러 가지? 왜? 그래서 숙소에 와서 쉬고 있는데 연락이 왔으니까 연습이 거의 10시 11시에 끝나고 집에 오면 한 12시 1 시였겠죠? 세상에. 네. 예. 그쯤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유정아 뭐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제가 "네 잠시만요." 하고 전 당연히 이제 같이 있던 룸메이트를 깨웠어요. 네. "영화 보러 가자. 매니저님이 일어나." 했는데
알겠어." 하고 이렇게 채비를 해서 매니저님 지금 뭐 멤버 깨웠어요. 뭐 어디로 음. 갈까요?" 했더니 나는 너랑 둘이 보고 싶었는데." 밤 12시 넘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음. 너무 왜?" 이렇게 그치. 하는 사람에서 저는 "둘이 가면 안 갈래요." 예. 해서 매니저님이 "아 그럼 알겠다." 하고 말았는데 예. 그거를 또 제가 카톡을 친구한테 보여줬죠. 예. "매니저님이 이렇게 했는데 안 간다고 했다." 이러고 이제 잤는데 음. 며칠 있다가 이제 매니저님이 선동을 해서 이제 "제가 먼저 영화를 보러 갔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없을 때 얘기를 했는데 와. 연습생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저를 좋아하는 이제 동생이 네. "언니."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말이 되나 해서 제가 너무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불러서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 했는데 예. "내가 미안해. 무릎이라도 꿇을까?" 완전 갑의 위치인 거잖아요. 보통의 연습생들은 매니저님들 뭐 누구 뭐 회사 직원분들한테 밑보이면 당연히 데뷔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지. 네 그런 거를 그거지. 뭐 영화 정도야. 왜냐면 아. 영화 그냥 볼 수 있잖아요. 친구랑도 볼 수 있고. 영화 정도 보자고 했는데 괘씸하게 내가 부르는데 이거를 안 오고 심지어 누구한테 그 카톡을 보여줘? 괘씸죄에 걸린 거네요. 네. 뭐 그런 아니 내가 뭐 더 요구했어. 영화 보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현명했던 게 와. 됐고 그러면 저에 대한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하고 회사로 가서 대표님이랑 뭐 거기 있던 직원분들 다 이 일을 얘기를 하고 공론화 시키셨군요. 네 공론화 시키고 네. 이제 그분이랑 일을 안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분 잘렸어요? 안 잘렸죠. 안 잘렸어. 제가 감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안 잘렸어요. 네, 스스로의 이제 시위를 했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뭐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걸로 네. 뭐 커피 한 잔 같이 해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이제 좀 해가지고 나중에는 더한 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은 얘기를 해주는 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라고. 예를 들면 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 그러면은 뭐 다음날 회사 가서 오늘 매니저님이랑 영화 보기로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라던가 이제 공론화를 하라고. 매니저님 어제 저랑 밤 12시에 영화 보러 가자 그러셨죠? 오늘은 다 같이 가요. 막 이렇게. 뭐 그렇게는 조금 막 천진난만한 얼굴로. 약간 근데 그게 공론화 필요한 것 시켜버리는 같아요. 뭐 둘이 밥 먹자 했으면은 그냥 예. 사무실 가서 저 매니저님이랑 둘이 밥 먹기로 했는데 같이 드세요 하면은 매니저님도 뭐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천진난만함으로 하면은 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렇게라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 허유정님은 본인이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용기 있게 지금 자신이 겪은 일들을 얘기해주고 계시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너무 훌륭한 선배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뜻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니 밤 12시에 영화 보러 가자 그러고 뭐 이러면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바보같이 그거를 막 쩔쩔매 말도 안 되지가 아니고 지금 나는 이걸 다 갈아 넣어가지고 연예인이 돼야 데뷔를 해야 되는데 이 매니저한테 이 대표한테 이 트레이너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끝에 집에 짐 싸서 가야 돼.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학교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거 하나를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씩 연습했는데 이 영화 하나 보러 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잘린다고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특이 케이스인 게 저는 연습을 거의 7년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냥 이게 왜? 이렇게 했거든요. 연습을 7년 하셨어요? 연습생 오래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연습생 좀 육성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예. 제가 사실 뭐 소형, 중형, 대형 다 있어 봤거든요. 예. 그래서 바꿔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네. 이따 다시 여쭐게요. 네. 연습생 육성 시스템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말을 못한다 그런 네, 말씀. 맞습니다. 영화 보러 가자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수위의 요구들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한번 응하게 되면. 저는 응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되는 있다.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해서. 네. 자, 그럼 그 육성 시스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연습생 육성 시스템 저같이 완전히 저 외부인이 알기로는 우리 케이팝 연습생 훈련 되게 잘 시켜가지고 진짜 춤 엄청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막 춤추면서 노래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연습 시스템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부조리한 측면도 있습니까? 물론
물론입니다. 물론일 것 진짜 같네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자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뭐 예. 예를 들면 연습을 너무 무리하게 시킨다거나 어쨌든 이제 연습생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국위선양하고 너무 잘 음. 되고 이런 건데 음. 사실 연습생 육성 시스템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국위선양하고 우리 케이팝 너무 잘하고 있고 저도 정말 박수 보냅니다만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부조리한 부분들 문제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잘한다 잘한다만 할 게 아니라 부조리한 게 보이면 고쳐가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우선은 정확한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이제 음. 회사마다 좀 많이 달라요. 아.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신인 개발팀 직원분들이 이제 보통의 회사원들은 9시 시작, 6시 끝 뭐 이런 식인데 네. 엔터에 있으면 아이들이 연습 끝날 때까지 퇴근을 못 합니다. 그러다 어. 보니까 이제 뭐 10 to 10, 10시부터 10시까지 이런 12시간.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음. 또 직원들도 힘들고 음. 근데 또 야근 수당이 막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이건 정말 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신인 개발팀 분들이 뼈를 갈아 넣어서 하는 거 저도 해 봤고 그냥 그 업계에선 그게 당연한 네 거예요. 그게 아니 어디 당연한 뭐 야근 수당을 달라고 이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야근 수당을 받으면 신인 개발팀 친구들이 굉장히 부자가 될 거예요. 진짜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이 뭐 앨범 나올 때쯤에는 아예 잠도 못 자고 저희 막 단톡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아직도 집에 못 갔다. 뭐 새벽에 들어가서 아침에 출근 그대로 하고 뭐 네 이런 처우를 개선 이거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저 무슨 말인지 또 알겠어요. 네. 왜 이렇게 다 이해하지? 감사합니다. 연예계에도 안 있어 봤는데 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방송계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니 당연히 너 PD인데 당연히 12시간 구르는 거 너무 당연한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노동자고 노동자의 권리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일한 만큼 야근 수당도 받고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게 됐거든요. 휴일에 일하면 휴일 수당 받는 거고. 근데 지금 연예계는 야 네가 지금 연예 기획 업계 이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구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 모르고 들어왔어. 이 업계는 원래 그래 이 바닥은. 이렇게 둘러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네. 직원분들이 뭐 너무 선하고 좋은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뭔가 스스로 힘든 와중에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왜 가족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음. 계속 같이 붙어 있다 보면은 좀 싸우죠. 네. 그런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다 보니까 더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일단 같아요. 직원들한테도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네. 부조리함이 있고 그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는 것을 또 아이들한테 네. 연습생들한테 푼다. 근데 그 연습생들 나이는 지금 너무 어려. 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아이들 뭐 얘기해 보면 요즘 약간 되게 힘든 친구들 많아요. 뭐 음. 엔터에서 일했던 것 때문에. 예. 네.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 하나 사례 또 얘기를 드리면은 예. 초등학생 연습생이었는데 대표가 너무 차별을 해서 이 친구를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우선 데리고 있어요. 얘가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괜찮으니까 냅두는데 네. 자기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조금씩 편애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생일날 네. 뭐 자기가 예뻐하는 멤버는 생일 선물을 거하게 주고 이 친구는 뭐 생일 축하한다고 말도 안 한다든지. 초등학생인데. 네. 아이고야. 그럼 그거에 되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차별을 경험하다가 회사를 나갔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자기는 엔터를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런 음. 차별을 겪었을 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토로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뭐 사례라 그래. 이게 뭐 생일 축하 안 해 주는 게 뭐 그게 서러워? 이건 어른들 얘기인 거고 지금 애기. 초등학생 애기예요, 네. 애기.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도 차별하지 말라. 맞습니다. 말로도 말 한마디로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면 평생의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니까. 네. 근데 그런 업계에서는 얘가 아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가치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상품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품이에요. 경쟁해서 네가 잘하면 너도 생일 선물 받는 건데 이 경쟁 못 이기면 나가. 이렇게 되는. 근데 또 이게 잘함과 못함, 뭐 예뻐함과 뭐 안 예뻐함 이거에 기준도 없어요. 없지, 다 없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월말 그렇죠. 평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아이들 등급을 나눈다거나 네. 등수를 나눈다거나 뭐 얘는 춤을 잘하고 얘는 노래를 잘 이럴 수는 있겠지만 뭐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아.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가 뭐 제가 정말 어려운 분 오늘 모셨기 때문에 진짜 궁금한 거 자꾸 다 여쭤보게 되고 이야기가 커지는 느낌인데 사실은 최근 몇 년 네. 동안 아이돌 출신 굉장히 잘 나가던 '저 사람이 왜? 저 가수가 왜? 저 배우가 왜?' 이런 젊은 연예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았어요. 예. 그냥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꽤 많았고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늘 이러면서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있는데 파고 물론 개인마다 사정사정 다 다르겠습니다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초등학교 때 데뷔해서 고런 시스템 속에서 키워져 왔고 그런 것들도 원인이 한 가지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지금 우리 허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사실 여기 박사 음. 연구하기 전에 네. 연예인 상담사를 할까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연예인 전문 상담사가 음.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뭐 많이 대중화되지도 않았고 제 주변에 연예인 상담사한테 뭐 상담받았다는 연예인은 없었거든요. 예. 되게 소수니까. 음. 근데 이 특수성이 있잖아요. 항상 강압적이고 뭔가 남들 시선을 그렇지. 보면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게 근데 연습생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울증 이런 거는 한 번에 생기지 않잖아요. 예. 차츰. 막 초등학생도 우울증 비슷하게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바닥에 있는 그 업계에 있는 친구들 중에? 초등학생은 없었고요. 네. 이제 중학생은 뭐 어린 친구인데 탈모가 온다거나 뭐 세상에. 그리고 되게 인터뷰했던 친구들 중에서 불치병 생긴 친구들이 많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나. 그리고 당연하게 관절이나 뭐 위 이런 거 다이어트 뭐 무리한 춤 다이어트. 연습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아픈 친구들도 있었고 뭐 소형 기획사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트레이너도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유튜브 보고 뭐 운동해라 뭐 하고 유튜브 보고 네, 운동해라. 유튜브 보고 운동해라 뭐 줌으로 춤 레슨을 한다든지 말도 안 아.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연예인 전문 심리 상담사가 돼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연습생들의 심리, 어린 친구들의 심리가 지금 많이 다치고 있다. 이 네,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쑥쑥 성장하는 아이고 잘한다. 막 뭐 현대자동차가 1년 동안 수출한 그 액수보다 케이팝이 벌어들인 게 더 커. 되게 잘해. 우리 산업 역군이야.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네요. 거기 안에는 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사람이 상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상품처럼 굴리다가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예.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엔터 산업도 무너지고 세계적인 가수들은 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야수교 병장제대님. 아이돌 연습생들이 정말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네요. 썸멀리님 그러셨고 어린 시절에 교육 사각지대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맞아요. 위즈덤님 맞아요. 매일 맑은님 동성 트레이너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얘기하시는 네. 거구나. 남녀 멤버들한테 딱 달라붙는 옷 입고 서로 운동시키는 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셨고요. 이런 일들을 밖으로 드러내기까지 몇 번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포기하고 또 실행할까 덮어야 할까 갈등하고 그러다 목숨을 걸기도 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 같다. 네. 도투마리님 그러셨습니다. 예. 허유정 씨 오늘 귀한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얘기 말고도 그럼 다이어트 시스템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패한 경우 그러니까 데뷔를 못한 경우는 또 그다음 삶은 어떻게 되는 거도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네. 일단 요 정도만으로도 요새 그냥 내가 이 가수로 데뷔만 하면 연예인으로 성공만 하면 엄청난 부가 따르겠다 해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 업계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어린 네, 자녀들을. 맞아요. 연습생들도 그런데 대표님들이 이제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막 사채 써서 엔터를 한 방에 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 저한테도 막 신생인데 해달라고 애들 키워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도 많고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말 야 연예인 되면 빌딩 하나는 기본이래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갖고 뉴스를
근데 그렇지만은 않고 이렇게 그림자가 많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그 음. 청취자분 말씀 네. 중에서 다이어트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예예. 그 제가 SBS에서 이제 바디멘터리라고 저 봤어요 아 그거. 보셨어요? 예 예. 거기서 좀 다루거든요, 다이어트에 대한 거를. 그래서 예. 거기서 제가 "키 빼기 120이 너무 당연해졌다." 아 거기 출연하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키 얼마에 얼마? 키 빼기 120 키 빼기 120? 몸무게. 네. 그럼 제가 165 센티미터인데 45 까지. 고게 기준이 표준이에요? 그렇게 돼 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 얘기했던 프로그램인데 그거 보시면은 쪼끔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자 여러분 키 빼기 120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다 강압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고 맞습니다. 그거 안 하면 데뷔 못하는 요런 것들 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의적절한 인터뷰였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요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는데 큰 힘을 써주십사라는 응원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정님. 감사합니다. 유정님 보내드리기 전에 여러분 제가 광고 하나 하고 같이 나갈게요. 5월 9일 맞죠? 5월 9일에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 뉴스쇼 차담회 열잖아요.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차담회인데 뭐 막 너무 대단한 건 아니어서 공개 방송이라고는 못하고 같이 여러분들과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차담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지금도 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 금요일 시간이 몇 시죠? 시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점심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 드시고 1시인가요? 1시 30분. 1시 30분에 저희 여기 방송국에서 모여서 같이 차 마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게스트들과 다 함께 차 마시는 그 차담회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그날 뵙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같이 인사드리죠. 유정님 오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